아주 좋죠. 네. 네. 결국 인스트럭터를 이제 잘 만나야 되는 건데, 네. 손쉽게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한인스키협회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네네. 그분들의 안내를 받고, 네. 또, 회원이 가입된다든지 아니면 인스트럭터를 지정해준다든지, 네네. 또 스키 출입을 같이 갈 때 동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네. 스키협회와 연관을 맺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스키 장비, 오늘 스키를 2개를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스키 장비를 구입하는 요령을 좀, 네. 이제 스키가 저도 초창기 때, 이민 초창기 때 좀 몇 년 즐기다가 요즘은 좀 이제 뜸해졌는데요. 스키가 옛날에는 스키 길이가 자기 키보다도 긴 걸 탄다든지 요새는 자꾸 짧아진다는 경향도 듣고 네네. 했습니다만은 좀 여러 가지 장비 선택에 대한 요령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시죠. 스키 장비가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 지난 한 10여 년 전부터예요. 예. 장비가 무조건 바꾼 게 아니고 기술의 변천과 함께 변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2개 스키가 길이가 대략 25cm 정도 차이가 집니다. 네. 이 스키는 제가 5년 전까지 타던 스키예요. 네. 그래서 이제 5년 전부터 이렇게 새로운 스키를 타는데 이 스키의 장점은 스키의 앞과 뒤는 좀 넓고요. 예. 가운데 부분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이루고 있는 사이드 컷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스키를 용이하게 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짧으니까 컨트롤하기가 편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이드 컷의 효능이 턴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짧으면서도 먼저 스키에 비해서 훨씬 더 스피드를 또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스키협회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어요. 교환 장터 같은 거 서로 바꿔 쓰기. 네. 그런데 많은 옛날 스키는 나오는데 아직 새로운 스키들은 나오질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롭게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짧은 스키, 이것을 일명 카빙 스키라고 합니다. 네. 스키를 타는 기술의 개념이 전의 스키는 스키의 뒷부분을 스키드하는 현상, 밀어내는 힘을 중심으로 탔는데 요즘은 스키에 날을 세워서 깨끗하게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이 스키의 구조가 그런 기술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이 잘 되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스키의 길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자기 턱보다 얕은 길이. 네. 어느 정도 배우시면은 코 밑에. 예. 그런데 나는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편이다. 예. 그러면 한 눈썹 정도의 길이. 이런 정도의 길이를 선택하는 게 좋죠. 그리고 스키 가격들이 다양하거든요. 네. 부츠도 그렇고 되게 처음 시작해서 한 5년 내지 7, 8년까지는 중급 정도의 가격의 스키를 장만하셔서 하시다가 정말로 스키에 심취하게 되면은 고급 스키를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더 즐거움을 배가시켜 줄 수가 있죠. 네. 네. 이건 불필요한 질문 같습니다만은 아마추어와 프로페셔널의 스키 자체의 길이. 네.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은 길이의 개념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잘 타는 사람도 자기 이마 키 이상은 안 탑니다. 예. 자기 신장보다 짧아졌죠. 네. 그러므로 해서 컨트롤이 쉬우니까. 컨트롤이 쉬워지고요. 예, 그리고 짧아졌더라도 요즘 또 아주 짧은 스키도 있어요. 그것은 예. 이제 스키의 어떤 새로운 맛인데요. 예. 주로 즐거움을 더해주는 그런 스키인데 젊은 친구들은 이제 그런 네. 스키 브레이드라고 하는 거를 또 많이 타는데 네. 그런 걸 타더라도 안정감이 있거든요. 구조적인 면이 그렇게 안정감 있게 스키를 탈 수 있도록 예. 변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키 장비를 구입하는 요령 중에서 스키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오늘은 가져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스키 부스를 선택하는 요령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스키 부스는 가능하면 자기 발 사이즈에 꼭 맞는 걸로. 예.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할 때 스키의 힘이 그대로 미칠 수 있도록 발 안에서 부스 안에서 발이 움직인다든가 하면은 도리어 상해를 입을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스 선택은 스키를 장만하러 스키샵에 가면은 거기에 전문가들의 안내를 받아서 보통 부스를 결정할 때까지 1시간,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신고 걸어보고 마땅치 않으면 또 다른 모델을 또 신어보고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꼭 맞는 부스를 선택하는 것이 스키를 반 배웠다 할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네. 그러고 부스뿐만 아니고 또 이 바인딩이라 그러나요? 바인딩. 네. 그것도 중요할 텐데요. 네. 요즘 스키들은요, 스키 산업 구조가 바인딩 만드는 회사하고 스키 프레이트를 만드는 회사가 거의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스키는 어떤 바인딩이 거의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 프레이트가 좀 고급용, 좀 상급자용이면은 바인딩도 거기에 격이 맞게 조금 더 강한 걸로. 여기 스키 바인딩에 보면은 앞뒤 부분에 수치가 써 있는데 이 수치가 바인더가 부스를 잡고 있는 힘을 결정해주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비기너 때는 좀 부드럽게 해놓고 쉽게 이탈돼서 다치지 않도록 하고 좀 더 스키를 잘 타서 스피드하게 즐기려면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쉽게 빠지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 바인딩의 역할인데 뭐 바인딩의 선택은 요즘들은 스키를 사는 과정에서 별로 신경을 안 써도 아주 자연적으로 따라와 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대충 좀 설명을 해 주시긴 했지만요. 그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스키 기술의 그 변천과 장비의 변화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스키 기술의 변천은 근대 스키라고 할 수 있는 두 발을 나란히 돌아가는 패러럴 턴이라고 하는 개념이 1950년대 말에서부터 유럽에서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의 과거에 그런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1960년 미국 스쿼어밸리에서 동계올림픽을 했는데 그때 한국 선수들이 처음 참석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한국 선수들이 갖고 있던 기술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타는 것은 크게 몸 동작이 위에서 많이 움직임을 가졌댔어요. 그런데 기술이 변천되는 과정이 몸의 움직임의 중심이 점점 얕아져서 요즘 아까 말씀드린 이 카빙턴을 다루는 힘의 주체는 무릎까지 그 중심점이 내려오는 거죠. 스키가 짧아도 움직임의 중심점이 얕아짐으로 해서 훨씬 더 안정감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스키 기술의 변화도 그렇게 그 장비의 변화하고 함께 왔는데 장비는 역시 과거의 개념은 스키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긴 걸 써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더 빨리 가니까요. 그런데 기술의 변천이 길이가 점점 짧아지더라도 달리는 스피드는 더욱더 효과적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다. 그것은 기술의 변천이 결국에는 스키의 바닥면이 눈에 접지 않은 면이 많을수록 마찰 저항이 적으니까요. 더 빨리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기술의 변화가 이런 스키의 변화와 함께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스키 경기 종목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그 종목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동계올림픽 같은 거를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미리 사전에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종목별로 좀 이번 2월 달에 이태리 토리노에서 동계올림픽이 있거든요. 그 TV에서 관전하실 때 이제 그 보실 수 있는 요령이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스키에서 가장 호쾌한 것은 다운힐 경기입니다. 정상에서부터 산 아래까지 내려오는데요. 대개 규정이 그 코스의 고차, 표고차가 650m 이상이어야 됩니다. 650에서 750 정도 되거든요. 한국을 비교한다면 북한산이 700 몇십 미터 정도 되니까요. 북한산 꼭대기에서 아래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를 그대로 스트레이트로만 달릴 수 없고 적당히는 유도해서 그때 대개 남자 선수들은
제일 빠른 구간은 시속 120km 정도를 달립니다. 그래서 그 전체 코스를 내려오는 시간이 코스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2분에서 2분 한 20초 정도를 질주하는 거죠. 100km 이상으로 2분 정도 달린다면은 네. 대단한 힘, 기술 다 함께 있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우선 다운힐 경기를 그런 점에서 봐주시고, 그와 가장 반대되는 것이 이제 슬랄롬 경기죠. 회전 경기입니다. 네. 짧은 구간에 길을 걷고 기와 기 사이를 계속 예, 돌아오는 거. 그래서 요즘 개발된 이런 새로운 스키가 그런 코스의 적응력이 과거의 스키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단위 스피드가 과거의 회전 경기에서 선수들이 달리던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진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중간으로 자이언트 슬랄롬,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대회전입니다. 네. 그리고 다운힐, 활강과 대회전의 중간에 슈퍼 슬랄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것은 다운힐 같기도 하고 자이언트 슬랄롬 같기도 한 그런 중간 코스의 경기가 있죠. 그래서 크게는 4가지인데 조금 더 보는 분들의 재미를 돋구기 위해서 새로 생긴 종목은 다운힐하고 가장 아기자기하게 돌아가는 슬랄롬하고 회전 경기를 네. 복합을 해서 한 선수가 2번 경기를 해서 우열을 가리는 그런 경기까지. 그러니까 스키 종목이 크게는 알파인, 노르딕은 일반적으로 크로스컨트리를 말합니다. 네네. 그 2가지가 크게 있고 또 점프 경기가 있지만은 오늘 알파인 경기만 얘기한다면은 다운힐과 슬랄롬을 합친 기술을, 그러니까 스피드한 경기와 기술 경기를 합친 선수가 누가 또 제일 잘하나를 뽑는 그런 종목까지 해서 5개 종목이 있죠. 네. 이번에 그 다가오는 동계올림픽 좀 더 아주 재미있게 관전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멘텀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보내드린 다음에 흥미로운 우리 스키에 관한 말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